예, 그러면은 이 청정도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청정도론 공부하는데 그죠? 오래간만에 뭐 한번 해볼까요? 네, 오래간만에 누가 언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정말 오래간만에 합니다, 그죠? 그렇죠? 원래 들어서는 안 했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죠, 그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거 갖고 청정도론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 요거 갖고 또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늘 21장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행도 직연 청정입니다, 그죠? 도닦음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그죠?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요까지는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1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 붓다 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입니다. 이제 사람의 적응되기 때문에 바울의 이제 콤파운드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그게 그죠? 바후월입니다. 이상한 주그가 이제 바후월의가 뭔가 하면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바후는 많다는 말이고 월의는 쌀입니다. 그래서 바후월의 하면 많은 쌀. 경상도 말하니까 쌀, 이게 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은 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이게 뭐 많은 쌀을 두고 붙였단 말인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많은 쌀은 많은 쌀이 아니고 많은 쌀을 가진 사람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를 바우월의 콤파운드로 합니다. 됐죠? 그죠? 많은 쌀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붓다 고사하면 뭡니까?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 음성이 뭔데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잘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분을 뭡니까? 뭐 은사스님이 지어줄 건 어쨌건 벌써 뭡니까? 붓다 고사로 이해했다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그죠? 의 지혜를 뭡니까? 뭐 속된 말은 좀 훔쳐본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주 그죠? 아름다운 음성으로 설명을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름 안에 들어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붓다 고사, 그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언제 하면 뭡니까? AD 425년경이죠. 이 시대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인도로 보면은 굽타 왕조 시대고 굽타 왕조 시대가 인도에서 뭡니까? 힌두교에서는 문의 부흥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AD 400년 같으면 한국에서는 언제입니까 이거? 삼국 시대죠, 그죠? 맞죠? 삼국도 지금 많이 하기 전이죠, 그죠? 전삼국 있는가 모르겠지만 또 누가 삼국시대 하니까 누가 어떤 교수님이 사국 시대를 해야 된다고 가야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 자꾸 중국 역사에 해갖고 우리가 가야사를 잃어버렸다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오국 시대를 해야 된다고 부위도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그죠? 그때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AD 425년경 즉 인도로 따지면 굽타 왕조 시대고 굽타 왕조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인도에서는 힌두교 입장에서 문의 부흥 시대가 아니다. 그 이제 인도에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뭡니까? 인도에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종교하고 철학하고 사상이 함께 가잖아요. 인도에 있었던 우리 소위 말하는 육파 철학과 불교 안에서도 우리 상자부 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자이나교에서도 대위파, 공위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도에 있었던 모든 뭡니까? 정치 체계 혹은 뭡니까? 사상 체계의 기본 교의서가 확립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중요. 그래서 인도에서 문의 부흥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상자부 불교 뭡니까? 불교 적통을 잡아오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뭡니까? 붓다고사라는 뛰어난 분이 나와서 상자부 불교 체계를 확립했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정도론은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자부 불교 교학 체계를 확립한 중요한 책이다. 중요한 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도 문의 부흥 시대라는 이제 굽타 왕조 425년 경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디서 뭡니까? 마하위하라라 했죠. 그죠?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요. 위하라는 성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쉽게 하면 큰절. 그래서 실제로 대사 이렇게 하면 돼요. 클대자에 절사자로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스리랑카에서는 우리 상자부 계열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대사파와 뭡니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제 치매 증상이 있어갖고요. 이제 무해산사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이 상당히 지혜롭선 돼서 무해 딱 이래주면 제가 딱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무해산사파가 있었는데 바로 뭡니까? 이 적통 상자부 불교의 총본산이 대사입니다. 되죠? 마하위하란다. 자, 그래서 마하위하라에서 이제 이 책이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자,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지어, 그죠? 자,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어졌는가 하면 뭡니까? 제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개정의 사막을 실천정의 방법론으로. 제가 요런하고 또 잘처럼 우승했죠, 그죠? 잘하면 우승했죠. 세계에서, 그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세계에서 있잖아요. 요렇게 했잖아요. 핵심되는 키워드 두 개를 딱 가져와서 청정도론의 특징을 딱 요약하는 사람은 몇백 없다. 그죠? 아니, 제가 구라를 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뭔가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 미친 딸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과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쓰여져 있는가?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론으로 되죠. 그래서 청정도론을 이해하는 개정의 사막과 실청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청정도론이라는 위수띠 막가라는 제목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방법론으로. 실청정이 뭐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7가지 도표 나눠드렸습니다. 이 방법론으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왜 청정도론을 쓰였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수띠 막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부타오서 스님이 뭡니까? 직접 우리 청정 제1장에서 밝혔죠. 직접 뭐라고 했으면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한다. 열반을 뜻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지은 겁니다. 왜? 그죠?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이제 그죠? 그 청정으로 일컬어지는 열반을 실현하는 도, 그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달라들어야죠. 그죠? 야,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낸 것이라면 뭐로 불러야 됩니까? 위수띠 막가가 아니고, 그죠? 니빠나 막가. 열반도론. 열반도론이 더 멋있습니까? 청정도론이 더 멋있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열반도론이 더 멋있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정도론을 합니까? 다른 책이 있었어요. 7청. 네? 네. 그거는 청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나도 하겠죠. 그죠? 열반도론을 해야 되는데, 열반을 그죠? 실현하는 방법을 드러낸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제목은 뭐라 달았습니까? 청정도론에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청정이 중요하니까. 자, 청정은 상자불교에서 뭡니까? 실청정 체계로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열반도론이라 하지 않고, 이제 사막은 좀 이따 나오겠죠. 열반도론이라 하지 않고, 뭡니까? 네, 청정도론이라 했다. 이제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열반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된다. 그죠? 그거를 우리는 뭡니까? 그죠? 위수띠 막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수띠는 니빠나를 이야기한다. 그래 됐죠? 그러면 이제 위수띠 막가는 뭡니까? 그래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도, 이런 당연히 달라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도냐? 이거라. 그럼 부타고사 스님이 이런 거 모르고 청정도라고 밝혔을까요? 당연히 아시고 밝혔겠죠. 그럼 부타고사 스님이 뭡니까? 어떤 게 도냐? 이거라. 딱 나옵니다. 청정도 제일 먼저 보면 나옵니다. 어떤 게 도냐? 이거라. 부타고사 스님은 5가지로 도를 설명합니다. 한국 불교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예? 부타고사 스님 있잖아요. 그럼 부타고사 스님 주특기가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주석가지요. 그럼 이 5가지는 뭡니까? 부처님 경전 있잖아요. 니까야에 나타나는 말씀을 딱 인용해서 여기서 도는 이거다.
이거 5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 5가지 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게 수행이고 어떤 게 돕니까? 우리 1번 하면 뭡니까? 개정해? 에이, 너무 어렵게 가면 안 돼.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1번 하면 뭡니까? 우리는 요새 뭡니까? 윗바사나 수행이 어떤 게죠? 맞죠? 그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어떤 게 수행이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윗바사나다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부타부사 스님이 1번으로 윗바사나를 닦아줍니다. 됐죠? 윗바사나 수행이 바로 도다. 경을 담마바단가 법궁인가 수단 같은 나오는 구절을 있잖아요. 딱 가져와서 뭡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이렇게 밝힙니다. 됐죠?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 또 뭡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이러면 뭡니까? 나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어이씨 요즘은 사마타가 대세인데 사마타도 안 해본 것들이 지금 무슨 윗바사나인데 에이 기분 나빠. 에이 나는 그런 도 안 해. 청도는 아닌 거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냥 부탁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아 맞다 너것도 해당된다. 그래서 뭡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도다. 이것도 경이 나옵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그죠? 1번은 뭡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2번은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그 정도로 뭡니까? 어떻게 도냐 일을 하면은 도는 팔정도죠. 그죠? 맞죠? 그래서 팔정도잖아.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도냐 일어라. 팔정도가 도다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경을 인용해서 또 팔정도가 도다합니다. 그럼 뭡니까? 팔정도가 도다하면은 또 기분 나쁘죠. 아까 우리 했죠, 그죠? 부처님은 37조도품을 그죠? 그 보리문법을 조도품에 그죠? 도로를 도와주는 걸 했잖아요, 그죠? 37조도품, 37보리문법을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팔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에이씨 이런 그런 사람 나와요. 그럼 부탁하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도 맞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37보리문법이 도다 나옵니다. 경을 인용해서 나옵니다. 그럼 네 가지 됐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우리 한국 불교에서 도를 이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무엇이 도입니까? 나만 탑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선생님은 첫 번째 뭡니까? 윗바사나가 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도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팔정도가 도다. 네 번째는 뭡니까? 37보리문법이 도다. 이렇게 하면 개정의 사막이 도다. 저는 5가지. 제가 부탁 선생님이 5가지로 도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 5가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윗바사나. 2번은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 3번은 뭡니까? 팔정도. 4번은 37보리문법. 5번은 예, 개정의 사막.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부탁 선생님은 요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도는 개정의 사막을 뜻한다. 요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와, 결국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도는 개정의 사막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또 제목 이상하죠? 사막이 도라면은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사막도론. 멋있죠, 그죠? 청정도론이 좋아요, 사막도론이 좋아요. 유행가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사막도. 그죠? 예? 맞죠? 예. 사막도. 오, 그죠? 야, 왜 사막도론을 안 하고 왜 청정도론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부탁부서 스님이 직접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해내는 것이 청정도론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서요? 자, 칠청정은 상자부 불교에서 뭡니까? 상자부 불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는 수행 체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쓰여지는가? 어떻게 이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제가 이렇게 딱 정리했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전체로 보면 뭡니까? 청정도론 1장부터 2장까지는 뭡니까? 우리 사막으로는 개학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장부터 13장까지 중간에 11개의 장은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정학을 우리죠. 그 사마디, 삼매품 정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제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 10개의 장은 뭡니까?
개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청정도로는 자체가 뭡니까? 전체가 개정해 산악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밝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의 뭡니까? 입장은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석가입니다. 됐죠? 주석가의 운명은 뭡니까? 뭔가를 주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니까야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그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청정도론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주제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제 뭡니까? 우리는 그죠? 우대사, 밑대사라고 이미 그 주석문헌에서 이미 그 논장에서 나타나고 주석문헌에서는 우대사, 밑대사랍니다. 우대사는 저는 개요로 옮기고요. 밑대사는 밑대사지, 그죠? 자, 거꾸로 했습니다. 아니다. 우대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완전 이죠. 이런 걸 이제 친해 좀 전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대사를 우리는 개요로 옮기고 이거는 해설로 옮깁니다. 됐죠, 그죠? 청정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설명할 때는 뭡니까? 먼저 개요로서 경전을 가져온다. 그런 게 이제 개요로 나타내는 것은 기준이 있겠죠. 기본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경에 이것이 있다면은 경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고, 경 중에서도 뭡니까?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사분니까에 대한 주석이죠, 그죠? 이게 사분니까에 있는 경우는 사분니까를 개요로 가져오고, 그 다음 뭡니까? 니떼사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분니까에 없다면 뭡니까? 우리 쿠다카니까에 있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 쿠다카니까에보다 논장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더 잘 설명이 되었다 하면은 논장 7론 가운데 그걸 가져올 것이고, 자, 빨리 3장에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럴 때는 뭡니까? 이제 고 주석서를 가져오겠죠. 고 주석서를 가져와서 우대사로 밝히고 여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죠. 자, 고 주석서도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직접 요 개요를 만들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개요를 만들고 이 개요에 대한 해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경에 딱 나타나면 뭡니까? 그거를 딱 가져와서 밝히고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청정도론 1장부터 23장 전체 일관된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부할 부분도 있잖아요. 살펴보면 전부 청정도론은 뭡니까? 우대사와 니대사, 즉 뭡니까? 개요와 해설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 뭡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그러면 개정회가 돌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정회를 다루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딱 인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통찰지에 굳게 서서, 그죠? 그죠? 실내 빠티타요 나로 사빠뇨에서, 그죠? 예. 그 경에 상대니까에 나타나는 개정의 사막을 다루고 있는 개송을 먼저 딱 인용을 하고, 요거를 뭡니까? 처음에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청정도론 전부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이제 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요약해놓은 데 보면, 그죠? 이제 꼭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의 사막체계인데, 이거를 뭡니까? 실청정 체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 뭡니까? 청정도론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은 뭡니까? 우리 그 사막으로 볼 때 개학은 실청정 7가지 청정은 무슨 청정과 똑같을까요? 청정 측면에서도 개청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의 청정 이렇게 옮겨놨죠,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청정도론 1장부터 2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두 번째가 정학이죠, 그죠? 그죠? 네. 정학은 우리 7청정으로 보면은 마음청정, 심청정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학은 개청정과 동의어고, 정학은 뭡니까? 마음청정, 심청정과 동의어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나머지 뭐가 있어요? 해학이 있죠? 해학을 무슨 책으로 살펴봅니까? 나머지 5가지 청정으로
해 하나를 뭡니까? 더 5가지로 자세하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보면은 견해의 청정, 견청정이 있죠, 그죠? 견해의 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견해의 청정은 그 보면 어디 나온 데 있어요? 청정도론 제 18장에 나온 데 있죠, 그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예,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이죠. 이건 청정도론 제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죠. 견해의 청정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82법을 뭡니까?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견해가 청량하게 되겠죠. 그럼 견청정의 핵심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든지, 그죠? 하는 이런 뭡니까? 우리죠? 잘못된 인식을 멀리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금강경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강경은 견청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강경이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이야기하죠.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적비, 보살. 맞죠? 그죠? 보살이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 뭡니까?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맞죠? 요래 놓고 한국에 있는 모든 큰 스님들은 뭐를 찾아라 그래요? 네, 참나를 찾아라고. 이라는 뭡니까? 우리 큰 스님은 그러시대요. 야, 임마! 나는 참나를 찾자 그랬지, 진화를 찾자가 안 했다고. 누구 상담 와서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우리 스님은, 어? 참나를 찾자 그랬지, 진화를 찾자고 이야기 안 했더라고. 참 진짜리 나왔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큰 스님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됐죠, 그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건강경은 뭡니까? 참나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 했거든요. 근데 뭡니까? 참나를 찾아라. 저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견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은 뭡니까? 조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상호의존 관계에서 모든 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있잖아요.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것.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특히 24가지 조건, 그러면 이걸 뭡니까? 결혼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적용시키면은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와 24가지 조건을 파악을 하면서 뭡니까? 3세 있는 법에 대한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것. 요거에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입니다. 제 1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는 뭡니까? 이제 제 20장은 뭡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뭡니까? 본격적으로 윗바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 윗바산에서 핵심은 뭡니까? 윗바산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모든 주석에서는 어떤 게 윗바산이냐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요로 된다. 실제로 청정도론 있잖아요. 청정도론 18장부터 22장까지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를 하나를 들어가면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이거를 놓치버리면은 다 어디에 빠진 겁니까? 경계에 빠진 겁니다. 됐죠? 우리 여기서 도비도 지금 청정에서 핵심이 뭡니까? 10가지 윗바산의 경계가 나오죠. 10가지 윗바산의 경계는 왜 나옵니까? 무상이다, 고다, 무아라고 관찰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에 빠져버립니다. 됐죠? 무상이라고 막 딱 관찰이 들어가는데 뭡니까? 광명이 뭡니까? 딱 일어났습니다. 뿅 갑니까? 안 갑니까? 뿅 안 간다는 사람은 지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뿅 안 갑니다. 그거 일어나면 뭡니까? 백발백중 뿅 갑힙니다. 뿅 가면 뿅 갔다고 알면 되는데 뿅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팔아먹기 바쁩니다. 저분이 저럴 줄을 몰랐다. 누군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그거 팔아먹고 있어요. 지는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그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팔아먹을 게 없어요. 왜? 무상하다고 관찰해보면 모든 거 팔아먹을 게 없어요. 무상인데 뭐 오늘 우리 핵심은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무상이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 관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그죠? 5가지 청정에 일맥상통하는 핵심입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죠, 그죠? 무상하다는데, 괴롭다는데, 무하다는데 팔아먹을 거 있어요. 그죠? 뭐 팔아먹을 거 있다 하면 전부 이 3가지 안에 다 걸려버립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도비도 지금 청정이 나옵니다. 수행을 하다가 뭡니까? 경계는
그러면 이 10가지 경계는 뭡니까? 강무생처럼 수행 안 하는 사람한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합니다. 됐죠?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됐죠? 경계는 경계인데 뭡니까? 경계라고 알고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되고 기본 주제로 돌아가서 뭡니까? 무상이다, 오다, 무한하고 관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은 그게 이제 경계에 빠진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죠. 도인 것과 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뭡니까? 바른 도를 지속적으로 뭡니까? 참고에 들어가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 행도 직연청정입니다. 도 닦음에 의한 저하견의 청정입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도와 과를 체득하는 경제가 나오겠죠? 이거는 뭡니까? 직연 청정의 경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념할 때죠? 간략하게 하면 개의 핵심은 이제 단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계의 청정 이거는 뭡니까? 우리 당연한 겁니까? 그죠? 그럼 우리 뭡니까? 사회의 그죠? 개의 핵심은 단속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삼와라고 합니다. 단속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우리 불자로서 뭡니까? 두 가지 단속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계목에 의한 단속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단속의 지침을 주셨죠. 제가 잡으면 간단합니다. 간단한 건 아니죠.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죠? 살도 음망주를 그만 오개지였죠. 그럼 우리 삼기의 오개를 항상 무슨 행사하면 있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못 지키는데. 못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여기 우리 처음에 할 때 뭡니까? 삼기의 오개를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덕을 딱 읊죠. 그죠? 삼기의 오개를 뭡니까?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보는, 그죠? 외우는, 대뇌는 이것만 해도 공덕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됐죠? 오늘 좀 거짓말 한턱 하고 싶어, 그죠? 맞죠, 그죠? 자, 이담매 뿐냥 아싸와카야와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요 삼기계 5개를 이 외우고 정신 바짝 한번 차리는 이 공덕으로 뭡니까? 모든 번뇌가 다 소멸을 하기죠. 그죠? 맞죠? 그죠? 이담매 신랑 밑바나사 빠짜요 허투. 됐죠, 그죠? 한 번 뭡니까? 삼기계 5개를 대내에 있는 이게 뭡니까? 열망을 실현하는 훌륭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개는 이거는 학이지 우리가 닦아야 될 조목이지 율이 아닙니다. 됐죠? 개와 율은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 알았죠? 그래서 개는 못 지킨다. 이거 건들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개의 조목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반조를 했었잖아요. 적용시키고는 이 공덕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됐죠? 어머야, 그러면 나쁜 짓을 막 해도 되느냐? 요거 하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뭡니까? 우리 성당보다 훨씬 법 체계가 그죠? 우리 선진국은 더 그렇죠, 그죠? 엄청납니다. 밖에 나가서 뭡니까? 요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따고 10만원. 그죠? 맞죠? 그 사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율의 입장입니다. 됐죠? 율은 우리 사회 형법, 뭐 상법, 민법, 뭐 이런 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자들은 사회에 법이 있으니까요. 율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는 사회의 처벌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자분들이 뭡니까? 스님들보다 훨씬 그 의식이 높아요. 그런 데는. 됐죠? 그죠? 뭐, 이야기하도 이상했는데, 그죠? 그래서 걔는 뭡니까? 우리 살도, 엄망주, 우리 당근 모여서, 그죠? 그죠? 살도, 엄망주, 이거를 금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마음 챙겼어요. 정신을 차려서 잃는 거, 이게 뭡니까? 열망을 실현하는 큰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되죠? 그래서 1번은 그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뭐로 단속하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계목의 단속입니다. 살도, 엄망, 주를 금하는 단속. 그거 하나면 안 되느냐?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죠? 그 부처님 시킨 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부처님은 나쁘게 시킵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실 살도 엄망주는 사회법의 기본이죠. 맞죠? 살생. 이게 살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죠? 그게 되고, 와, 걔는 그냥 동물은 죽여도 되겠지. 그러니까 걔를 죽이는 데 아니면 걔도 뭡니까? 학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잡혀가죠. 와, 저거 이제 사회법도 그죠? 사회법도 사실은 살도 엄망주 여기에 다 기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폭행죄, 살생에 해당되고, 그죠? 도둑질은 뭡니까? 이거 뭐 소위 말하는 상법, 민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해당될 거고, 그죠?
음행은 말하는 거 알죠? 간통. 아유, 와, 내가 좋아하던 정치인의 한 명만 완전히 여기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음계 좀 중요합니다, 그럼 거짓말 맞죠? 이것도 그죠? 예, 이거 뭐 그렇죠. 사기죄 이런 거 그냥 골치 아픕니다. 술은 괜찮겠지. 뭡니까? 술 마시고, 그렇죠. 음주운행, 뭡니까? 한 5년, 10년 살았던 뭡니까?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높은 명성이 뭡니까? 한 번 술 마시고, 그죠? 예, 음주운전 하면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죠? 이야기하면 자꾸 자는데,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속하면 뭐를 단속합니까? 자, 단속의 핵심, 냉장고의 핵심이 뭡니까? 문단속이죠. 자, 그러니까 단속의 핵심은 뭡니까? 문단속입니다. 냉장고는 투도어, 문이 몇 개입니까? 투도어, 요새는 포도어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 냉장고가 그 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6도어입니다. 그죠? 6도어, 6문입니다. 됐죠? 6문이 뭡니까? 이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뭡니까? 자, 눈, 귀, 코, 혀, 몸, 마음. 됐죠? 그죠? 이 6문 단속을 총 도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부처님 대자니까 부처님이 정해주신 살도, 엉망, 줄을 금하는 것. 이거는 우리 뭡니까? 사회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속이고, 이걸 계목의 단속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문단속입니다. 그죠? 예, 문단속입니다. 불교에서 문은 뭡니까? 예,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95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인도에 있다가죠. 45일 동안 휴가를 방학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뭡니까? 그때 뭐가 유행이었어요? 대우 문단속 냉장고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러고죠. 또 이제 돌아가셨죠, 그죠? 최진식 씨가 나와서 뭐라 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래 했어요. 근데 남자부터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여자가 단속하기 나름이다. 맞죠? 그죠? 문을 단속해야 된다. 그렇게 냉장고 선전하면서, 그죠? 단속이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지는, 여기까지, 그죠? 지 남편은, 그렇고, 그죠? 참 대단하죠? 30년 가까이 된 거를 지금도 그대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잘 팔아먹고 있죠. 요 이야기 못 들은 지 한 2년 됐죠, 지금. 그죠? 2년 전까지는 열심히 떠드는데, 그죠? 요약 안 하면서 다 이제 그만뒀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서 단속은 기본적으로 계목을 통한 단속, 뭡니까? 문단속, 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정품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정은 여기서 사마디론입니다. 삼매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예, 우리 니까야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삼매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찌따싸, 액각,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찌따싸, 액각, 네, 같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액각, 플러스 아까, 하고 아까, 하고 따는 추상명사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뭐, 네스, 한글로 뭡니까? 뭐, 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액가는 하나. 그죠? 아까는 뭡니까? 끝이라 했죠. 그래서 직역하면 뭡니까? 마음의 한 끝됨.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이 뭐냐? 이거를 우리 청정도론 같은 주소서문에서는 여기서 끝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아람만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한글 풀이하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되면 뭐뭐 되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삼매는 뭡니까? 찌따싸, 액각 같다고요. 이건 뭡니까?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하면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만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해로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거, 이건 더 잘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한 대 펠랍니다. 한 대 펠라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로 집중되죠. 안 그러면 뭡니까? 지가 선방을 못 날리면 지가 맞습니다. 삶 해본 사람은 그걸 알지요. 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요. 남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섣불리 남 때렸다가 뭡니까? 지가 호되게 당합니다.
상 다른 사람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선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빵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 되게 저는 순한 애들만 친구해서 왜 제가 순하니까. 안 믿으시죠?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망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뭡니까? 옛날에 했던 몬도간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불량서 그립니다. 그죠? 조폭까지는 아니고, 학교 괜찮은 학교생이 조폭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불량서 그이름이 그 창조죠. 몬도간인데, 몬도간에 그 두목이 있었어요. 두목이 있었는데, 그 애를 있잖아요. 내 친구가 있잖아요. 평소에 너무 순한 애입니다. 착실한 애인데 있잖아요. 그 친구로 뭡니까? 선빵 날리고 한 방에 끝을 내버렸다고. 그걸로 뭐 난리가 났어요. 이 이름도 내가 얼굴도 벌리 떠오른다. 정말 저를 보면 알겠죠. 저 착한 애들이었어요. 뭐 이야기하는 이상했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그죠? 고도로 집중된 거는 사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타고사 스님은 이 앞에다가 뭡니까? 한 단어를 더 넣습니다. 뭐를 넣습니까? 예, 우살라는 한 단어를 우살라 찍다사 생각하다라고 설명. 우살라 뭡니까? 우리는 유익함이라고 그죠? 중국에서 이걸 선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유익한 마음 이런 실제로 그렇죠, 그죠? 유익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실제로 이제 3장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제1장은 뭡니까? 아까 우리 단속 나왔잖아요, 그죠? 계목을 통한 단속, 그러면 6가지 문의 단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3장부터 13장에 해당되는 정품은 어떻게 됩니까? 제3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뭡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죠. 그럼 뭡니까? 이 대상이 중요하죠. 그럼 이 대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자, 못 깨달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결국 부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면 되겠죠? 소선배들, 소선무리들, 왜 부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냐? 지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정해서 하면 되지. 됐죠, 그죠? 네, 그런데 뭡니까? 못 깨달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뭡니까? 지는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고 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해로운 마음을 느낍니다. 됐죠? 이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때. 그렇죠. 영예 한번 나와있죠. 그죠? 이상 요새 영예 이야기도 안 했죠. 그죠? 그렇죠.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영예는 영예는 열심이다. 맞죠? 요새는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죠? 열쇠가 들어도 영예는 열심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열심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집중합니다. 그럼 집중 잘 되겠죠? 열심으로 집중을 하는데 뭡니까? 999번 잘 되다가 한 번 뭡니까? 아까 감각적 욕망 이야기 했잖아요. 한 번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문제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영애는 40가지 명상 주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죠? 우리는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까야 여러 군데 나타난 그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우리 뭡니까? 사마지 수행, 삼매 수행의 대상으로 4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이 대상은 중요하죠. 그죠? 삼매 수행을 그죠? 그 완성시켜주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상이라 이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뭐라 하면 되겠어요? 좋은 기능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우리는 명상 주제로 옮깁니다. 이걸 원어로는 깜마타나입니다. 점이 있을 겁니다. 깜마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깜마타는 뭡니까? 깜마는 업이죠. 타나는 뭡니까? 장소입니다. 뭡니까? 그걸 보면 일터,
일터 혹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직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업은 직업이죠. 직업하고 직업도 깜합니다. 됐죠? 뭡니까? 장소입니다. 일하는 장소지요. 그건 직장이죠. 실제로 깜마탄은 직장입니다. 직장을 깜마탄을 합니다. 됐죠? 근데 뭡니까? 수행하는 사람도 직장이 있죠. 수행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직장을 깜마탄을 합니다. 됐죠? 기본 뜻은 일터 직장이라는 말 일, 깜마가 일이잖아요. 맞죠? 이 뭡니까? 탄화는 바로 터입니다. 일터 한문으로 뭡니까? 직장입니다. 그래서 수행자, 삼매 수행을 닦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직장을 딱 뭡니까? 40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됐죠? 세상에 직장이 수로 많죠? 지금 수만 개가 되는 데 있잖아요. 뭡니까? 불교에서는 40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혹은 같은 부타우사 스님이, 그죠? 마침니까 주소서 같은 청정도론에도 이미 또 나옵니다. 어떤 데는 38가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됐죠? 어떤 데는 40가지라 했다가, 물론 대부분은 40가지라 합니다만은 어떤 데는 줄이면 38가지라 합니다. 경에 나타나는 대로 하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10가지 까지나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공식입니다. 허공과 아르마리. 허공과 우리 아르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겹칩니까? 우리 뭡니까? 우리 사처 있죠. 그죠? 우리 뭡니까? 무색계 사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상비상처 되죠. 그럼 이때 공무변처 할 때 이 공도 허공입니다. 그럼 10가지 가시나에 공하고 이 공은 똑같은 겁니다. 이 10가지 가시나에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식이죠. 이 식이 뭡니까? 식무변처하고 이 식과 같은 겁니다. 겹치죠. 겹치는 거를 빼버리면 뭡니까? 38개가 됩니다. 근데 뭡니까? 경에서 이미 다 합쳐보면 40개잖아요.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경에 나타나는 뭡니까? 허공의 가시나 대신에 제한된 허공을 합니다. 제한됐다는 이거를 붙입니다. 그럼 공무원체에서는 무한한 허공이죠. 그래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은 같으니까 뭡니까? 이 식 대신에 광명의 가시나라고 광명을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장부터 11장에 써있잖아요. 이 40가지를 하나도 안 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정품의 분량이 많아진 겁니다. 왜? 우리 삼매 수행의 대상을 뭡니까? 40가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0가지 별거 아닌데 40가지가 별거 아닙니까? 예? 그죠? 별겁니다. 수로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 4장에서는, 4장, 5장은 10가지 뭡니까? 가시나. 6장은 10가지 부정 혹은 더러움. 됐죠? 그죠? 7장, 8장은 10가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함. 이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11장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이제 정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품을 여기서 핵심 키워드로는 우리 아비담부터 상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근접 삼매와 본삼매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매 수행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40가지 대상 중에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삼매는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삼매를 체당한다고 합니다. 근접 삼매의 특징이 뭡니까? 근접 삼매의 특징은 달몽 표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우리 아비담 기라자 할 때 다 했어요. 됐죠? 그죠? 달몽 표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내한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심리 현상이 뭐냐?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닮은 표상이 드러났다는 말은,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은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었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정확하게 정리 노릇을 그러한다. 우리 삼매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니까에서도 5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되죠, 그죠? 감각적 욕망, 저기, 해태원심, 덜떠무의 의심, 됐죠? 그죠? 이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는 거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닮은 표상이 드러났다는 말은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됐다. 이때 현상을 근접 삼매랍니다. 이 근접 삼매를 통해서 본삼매에 듭니다. 그럼 본삼매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현상은 똑같습니다.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산매하고 똑같은데 본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산매를 구성하는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초선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심사, 희락, 정입니다.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는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건전산매에서는 뭡니까? 아직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접산매와 본산매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됐죠? 이게 뭡니까? 다른 국에서는 있잖아요. 거의 설명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정확하게 있잖아요. 예, 산매는 건접산매를 통한 본산매. 그러니까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에서도 앙부타 스님이 그죠? 우리 산매의 특징을 건접산매와 본산매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품이 그죠? 아까 우리 바띠아 법원님도 그죠? 그랬지만 산매 수행을 통해서는 5가지 신통은 없지만 깨달음 혹은 번뇌의 소멸은 결코 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번뇌를 소멸하려면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열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윗바사나의 정의가 뭐냐?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해서 드러나는 그 지혜를 우리는 뭡니까? 반야 혹은 통찰지 반야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는 있죠, 그죠? 그래서 지혜는 아주 그죠? 폭이 넓은데, 그럼 통찰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윗바사나에서는 뭡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체득하는 것을 우리는 윗바사나라고, 그와 관계된 지혜를 우리 통찰지 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안 나온다 싶죠, 그죠? 이게 한번 나오죠, 그죠? 됐죠? 그죠? 이거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뭡니까? 통찰적 수행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하면 이건 모든 불교에서 공통됩니다. 삼매만 갖고는 깨달음을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불교 2600년 사이에서 존재한 모든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통찰제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타부서 쓰는 거죠. 우리 이 청도론 그죠? 14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옵니다. 그죠? 2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찰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 그죠? 이건 뭡니까? 그죠?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꽃이 보이는 과일입니다. 됐죠? 도와, 과와 열반 하나 해놓고 그죠? 요거를 체득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흙이 마치 그죠? 기름진 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토양이 기름져야 된다. 이 뭡니까? 튼튼한 토양, 기름진 비옥한 토양을 우리 뭡니까? 청정도론에서는 뭡니까? 우리 14장부터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온처, 개근, 재연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죠. 온처, 개근, 재연은 뭡니까?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했죠. 됐죠? 그럼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거를 설명하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코프가 없이는 못 마시.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예, 60 넘은 분들은 그죠? 맞죠? 우리 어릴 때 서영춘 씨가 이거 불렀죠, 그죠?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흘러도 코프가 없이는 못 마신다. 됐죠, 그죠? 아무리 그죠? 온천에는 제 비옥한 토양이 있어도 뭡니까? 뿌리가 없으면 못 빨아들인다. 이 뿌리가 뭡니까?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학과 정학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도 계율과 개학과 산매, 그죠? 개와 정 이것이 통찰지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이 통찰지의 뿌리로 갖고 뭡니까? 온처, 개근, 재인이라는 이 토양은 뭡니까? 이거를 그죠? 딱 흡수하고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무럭 자르죠? 맞죠? 나무가 무럭 자란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나무 다 자랍니까? 문득 그런 세상에 없어요, 그죠? 무럭 단계별로 자란다. 이 단계는 뭡니까? 우리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견청정. 됐죠, 그죠? 도의청정, 도비도직연청정,
행도직연청정, 그렇게 해서 뭡니까? 직연청정 되면은, 이건 꽃과 과일이 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통찰제의 몸통이 됐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통찰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우리죠, 14장부터 17장까지 원칙의 이건 재현의 가르침은 통찰제의 토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 해서 개합과 정합, 개품과 정품은 통찰제의 튼튼한 뿌리가 되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통찰제라는 이 나무는 뭡니까? 우리죠, 18장부터 22장까지 해서 5단계로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꽃과 열매가 맺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통찰제의 몸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부다우 교수님이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들어가야죠, 그죠? 이게 안 들어가면 요 타락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1장이죠, 그죠? 예, 또 따끔에 대한 지화견에 대한 측정, 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시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5가지 측정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7측정의 체계로 나누니까 뭡니까? 앞에 2가지 측정, 개측정과 마음측정은 각각 개합과 정합에 배제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측정은 해품을, 해학을 더 자세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18장에서는 뭡니까? 첫째로 우리 뭡니까? 이 지혜라면은 우리 법을 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법으로, 우리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딱 해치해서 이 세상의 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법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나 이쪽에서, 그죠?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됐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의미를 나누는가?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느냐? 됐죠, 그죠? 그래서 법 하면은 좀 2가지 명제가 떠올라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법 하면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게 찰나입니다. 한국 불교가 찰나를 놓치고 있으니까 뭡니까? 법회가 고유성질을 가진 거라면 와, 뭐가 실체가 있다고 한다. 그건 뭡니까? 지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놈 용감하죠? 맞죠? 무식한 놈 용감하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면 알죠. 그죠? 용감하니까 남 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법하면 2가지 문제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찰나를 쫓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래도, 그죠? 영원 불변하면 변하지 않는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찰나를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요 2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뭡니까? 82가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82가지 법의 뭡니까? 특징, 고유성질을 관찰하는 방법은 뭡니까? 4가지였죠? 뭐로 관찰합니까? 고유성질을?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혹은 어디서 나타나냐?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이 4가지로 81법 혹은 열반을 포함한 82법의 고유성질을 다 살펴본 것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는 제2장이고요. 그거를 청정도론에서는 견청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윗바상의 경계가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윗바상의 경계가 10가지로 나타나면 10가지로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갚입니다. 예를 들어서 윗바상을 하니까 뭡니까? 대광명이 생긴다. 우주를 덮고도 나면 큰 광명이 딱 일어났다. 아니, 한번 살짝 일어났다 없어진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면담 며칠을 확 걸어내다면 뿅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뿅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스님은 지금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묻지 마세요. 저 살짝 말이 있을 때 제가 컨셉 나도 웽 하고 요랬을 때는 뭡니까? 뭔가 이상한 게 뭐 부탁했겠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말했을 때 다 겪고 추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살짝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그게 뭐라 이래야 전혀 안 합니다. 아무리 구라치기를 좋아해도 뭡니까? 네, 이런 거 갖고 구라 안 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경계라고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수행하는 데서 너무나 큰
고리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죠?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제 생멸의 지혜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 겁니다. 됐죠?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도, 비도, 지경, 청경에서 해보인다.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이제 경계를 극복한 생멸의 지혜부터 해서 이게 뭡니까?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21장입니다. 281쪽입니다. 제 21장 도닦음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증명입니다. 자, 경계에서 벗어난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 됐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경계는 10가지 윗바사나 경계죠? 그 뭡니까? 우리 저 20장에서는 뭡니까? 예, 10가지 그죠? 경계를 극복 10가지 경계가 일어나기 전 단계의 생멸의 지혜를 20장에서 다뤘고요. 이제 21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경계, 10가지 경계에서 벗어난 일어나고 사라짐의 지혜라고 이렇게 그 타이틀을 우리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8가지 지혜를 통해서 윗바사나는 정점에 이르렀다. 그 9번째는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인데 이 9가지를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증정. 자, 행도, 지견, 청정. 여기서 뭡니까? 데피니션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8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 1, 2, 3, 4, 5, 7, 8 적어놨죠? 됐죠? 282쪽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자, 1, 2, 3, 4, 5, 6, 7, 8 적어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9번, 9번째인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 그런데 있죠? 282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자,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우리 줄에서 있는 생명의 지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해놨습니다. 경계에서 벗어난 것. 경계에서 벗어나야 이것이 뭡니까? 바른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들고요.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멸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8가지 내지 9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4번은 위험함을 관찰하는 지혜, 5번은 역겨움을 관찰하는 지혜. 자, 이 세 가지는 같은 종류의 지혜라고 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뭡니까?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여기서 우리 이제 처음에 뭡니까? 옮길 그게 없어서 상카라 했는데 여기서 상카라는 뭡니까? 형성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성된 것들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 이 세 개는 또 뭡니까? 같은 계열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8가지 지혜라고 한다고 알아야 되고요. 자, 9번째인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란 수순과 동의하다. 어디로 수순하냐? 자, 이거 뭐 당연히 뭡니까? 열반으로 수순하고 도와 과로 수순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경계에서 벗어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부터 시작하여 이 지혜들에 대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본 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9가지 지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좀 이제 개론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요 2번부터는 뭡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그죠? 우다해봐야, 야, 빠사나는 양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282쪽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생멸의 지혜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만약 묻는다면, 그렇죠? 생멸의 지혜는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도비도 지금 청정에서 그죠? 두 번째로 나왔는데 왜 다시 수행해야 한다고 하냐? 자, 답한다.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됐죠? 세 가지 특성이 뭡니까? 무상고 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윗바사나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 견청정에서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이제 경계를 벗어나서 제대로 뭡니까? 수행을 하려면 또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상, 고, 무아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 경계에 빠졌다는 말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 대신에 광명에 압도돼가 광명에 덮여 있거나 뭐 행복에 덮여 있거나 지혜에 덮여 있거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예, 정신을 차려서 무상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이전의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측면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로 인해 오염되어 각자의 성품에 따라 세 가지 특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계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쓰는데 그 특성을 빠르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래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이름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문단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아서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무엇이 그들을 가려서 특성들이 나타나지 않은가. 자, 이건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입니다. 무상의 특성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상속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의 특성은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행동 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무아의 특성은 여러 요소로 분해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고 견고함에 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좀 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일어나고 사라짐을 파악하여 상속이 분열될 때 무상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건 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여 행동 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했고요.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견고함이 분해될 때 무아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갖고 보면, 그죠? 일단 무상은 그러니까 상속에 가려진 데 있습니다. 됐죠? 무상은 다른 말하면 찰나죠, 그죠? 저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무상은 뭡니까? 일어나도 사라지는데 이게 찰나죠? 일어나면 뭡니까? 없어져야 되죠? 무상이라는 게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안 변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상속하고 있죠, 그죠? 그 상속이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 상속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보기가 뭐라 했습니까? 전기불을 했죠. 불 켜놓으면, 우리 불 켜놓으면 불이 안 변하고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죠? 색깔이 하얗다가 불을 딱 켜면 안 변하고 가만히 있죠. 이런 말은 뭡니까? 유치원생도 똑똑한 유치원생은 스님은 또라이. 이러면 스님은 무식쟁이. 아이고 무식해라. 그죠? 유치원생도 뭡니까? 근데 실제 유치원생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안 다치고 그러죠. 유치원생도 뭡니까? 한국 유치원생은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1초에 몇 번 깜빡거린다고 합니까? 60번. 왜? 한국 전기는 60Hz죠? 60Hz란 말은 뭔가? 1초에 60번 깜빡거린단 말입니다. 깜빡거리면 이게 상속입니다. 자, 불교 용어로 하면 뭡니까? 전기는 1초에 60번 상속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우리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데 가려져 버리면 뭡니까? 전기가 무상한 줄 모르죠? 가만히 있는 걸 알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속에 가려져 버렸죠. 그죠? 됐죠? 그죠? 예. 상속을 무상한 거로 못 본다는 겁니다. 본부는 뭡니까? 상속을 영원한 거로 봐버리죠. 그렇죠?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뭡니까? 일초 이거는 뭡니까? 우리 원자, 분자, 그죠? 이거 뭡니까? 뭐 전자 이런 데로 가면, 그죠? 막, 진짜 그걸 하고 있죠.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여기 청민문헌서는 그렇게 우리 부다보다 선생님이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무상을 못 보는 이유는 뭡니까? 상속의 무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괴로움을 모른다는 건 뭡니까? 예. 압박을 모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을 생각합니다, 저는. 압박은 뭡니까? 우리 그죠? 우리는 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래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이 순간에 이거는 뭡니까? 그 이전 찰나의 어떤 행위는 다음 찰나가 일어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 거지가 나오죠. 그죠? 우리 앞에 청년 노래 보면 뭡니까?
우리 앞에 나왔어요. 우리 저 뭡니까 19장에서가 이미 도덕적인 측면이 나왔죠. 그죠? 우리 그 물질의 무상함을 관찰해 들어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인생을 100채 인생으로 봤죠. 그죠? 100채 인생을 봐가지고 둘로 나누면 50채 인생을 보고 4분의 1로 나누면 25년씩 그 다음에 뭡니까 10단계로 나누면은 뭡니까 10년씩 이걸 다시 뭡니까 더 줄이면은 1년씩 1년을 또 뭡니까 더 줄이면은 우째 해갖고죠 맨 마지막에 본 거는 뭡니까 우리는 무상하다는 건 뭡니까 물질이 무상하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뭡니까 6단계로 행동 거지를 나눴죠. 우리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 무상한 거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뭡니까? 맨 최소 단위로 해서 6단계의 행동 거지로 나눴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들어 올리고, 그죠? 뻗고, 그죠? 내고, 내리고, 디디고, 누르고, 맞죠? 6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행동 거지에 가리 그리면 뭡니까? 이것이 이 모든 동작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래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앞에죠? 이 들어 올리는 동작은 뭡니까? 다음 동작을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뭡니까? 우리 괴로움이라고 보는 사람은 뭡니까? 물론, 여기서 괴로움은 우리 무상, 찰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앞 동작들을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행동 거지에 가려져 버린다는 거죠. 움직임에 가려져 버리고, 그 뭡니까? 앞 동작이 뒷 동작을 압박한다는 것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해석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자, 행동 거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282쪽 제일 밑입니다. 그래서 그죠? 압박받는다 이게 있잖아요. 요거 한번 예, 우리가 음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압박을 저는 처음에 이 압박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거 보면 이제 행동 거지 있잖아요. 우리 그 뭔가 이리아바타 있잖아요. 이리아바타 입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4번에서 그죠. 계속되는 압박을 4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도록 하여 행동 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됐죠, 그죠?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움직임을 다 살펴보면 뭡니까? 매 순간의 행동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뭡니까? 바로 앞 동작에 의해서 압박받고, 이건 뭡니까? 이 또 동작은 다음 또 동작을 또 압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나의 몸의 동작에 가져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동작을 하도록 압박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선생님 이걸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첫 동작은 뒷 동작에 의해서 계속 압박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굴레에 묶인 상태로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아 이것이 괴로움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이런 걸로. 그 말씀도 결국 뭐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행동 거지에 빠져버릴 때는 그것이 괴로움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 뭡니까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있잖아요. 분석해서 보면은 이제 앞 동작은 그렇죠. 앞 동작은 바로 뭡니까 뒷 동작을 또 압박하고. 그걸 볼 때 들어온 괴로움이 그다음에 얽매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행동 거지가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자기의 성품에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 거지를 객관화시켜서 있잖아요. 볼 때 매 찰나 우리가 그죠 행동 거지가 바뀌나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 상속이 분열될 때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상속이 분열될 때라는 의미가 아까 그러니까 해체해서 본다. 그럼 이제 상속이 분열된다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무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상속에 묶여있을 때는 있잖아요. 그게 무상인 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속이 한다는 거죠. 찰나신 찰나별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 상태를 간파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은 간파가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딱 간파를 하는 거예요. 60Hz다. 60번 막 한다. 이거 간파를 했을 때, 아, 이건 상속이 아니다. 이건 단대단대로 이어나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아니면 이거들 고민을 많이. 예.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그걸 했는데 빨리 이제 떠들다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멋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속이 분열될 때 무상의 뜻, 그런 4번이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제 상속이 분열되면은 무상이 드러나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계속되는 압박을 마음에 잡돌이하여 행동 거지가 드러날 때 됐죠. 그죠? 행동 거지가 이제 드러날 때 괴로움의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경고함이 분해될 때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수, 화풍, 뭐 이런 뭡니까? 색향미, 영양분 이런 거로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러 요소로 분해하여 경고함이 분해될 때 무아의 특징이 자기 성품에 드러난다. 이렇게 4번에서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5번입니다. 여기서 무상과 무상의 특성, 괴로움과 괴로움의 특성, 무아와 무아의 특성, 이 분석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 8번 인데서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 무상이란 무더기 5가지, 즉 우리 오원입니다. 가 무상한 것이다. 왜 그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혹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 무상의 특성이다 했습니다. 앞에 뭡니까? 무상과 무상의 특성을 봐야 된다 했죠. 그죠? 이때까지는 4번까지는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5번 이하에서는 무상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 무상의 특성이 됐습니다. 혹은 있다가 없어짐이라 불리는 형태의 변화가 무상의 특징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그죠? 괴로움입니다. 무상은 괴로움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무더기 5가지가 괴로움이다. 왜 그런가? 끊임없이 압박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끊임없이 압박받는 형태가 괴로움의 특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무더기 5은 무아다. 왜 그런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형태가 무아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는 경계에서 벗어났고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상하라 불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로 이 모두를 각자의 성품에 따라 고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와 우리 저 앞에 20장에서와 차이점은 20장에서는 아직 경계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뭐 광명이라든지 그죠? 행복이라든지 하는 10가지 윗바상의 경계가 극복되고 말 그대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무상이나 보나 무아를 이렇게 뚫어 알무로 해서 우리는 그죠? 그 생멸의 지혜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저는 한자로 멸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찰하는 이걸 뭐 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무너짐의 지혜 혹은 뭡니까? 무너짐 멸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수행자가 이와 같이 고찰한 뒤 반복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물질과 정신의 법들을 비교하고 재어볼 때 그의 지혜가 예리하게 작용하면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우리 생물의 지혜에 대한 그입니다. 자, 지혜가 예민하게 작용하고 상카라들이 빨리 나타날 때 일어남이나 머물기나 업에서 생긴 물질의 진행이나 혹은 상카라들의 표상을 취하지 않는다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오직 무너짐, 사라짐, 부서짐, 사라짐, 무너짐, 소멸에 거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렇죠, 그죠? 우리 법은 뭡니까? 일어나고 먹는 거 사라지지만은 사실 이 법이기 때문에 뭡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고 먹는 거 벌써 그거에 집중하면 뭡니까? 사라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은 이제 이쪽 이제 무의 해도를 가져와서 이제 있잖아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설명한 앞에 우리 뭐랬습니까? 우대사라고 그랬죠, 그죠? 개요로서 11번에, 11절 끝에까지 한번 보십시오. 286쪽 있잖아요, 그죠? 그 12번 바로 위에 보면은 PS 해놨죠, 그죠? 바티사미다 막갑니다. 무해해도의 경에 나타나는 드라가니까야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2번 이하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고딕체로 붉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은 뭡니까? 여기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키워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게 12번 이하는 뭡니까? 여기 우대사에 대한 니대사가 되겠죠, 그죠? 개요에 대한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요로 부타로사 스님이 11번에서 길게 있잖아요.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 경에 나타나는 그 무해해도를 이제 길게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의 이제 우리 그죠? 개요는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11번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입니다. 684쪽입니다. 그가 상카라들은 이와 같이 생겼다가 이와 같이 소멸한다라고 볼 때 바로 이곳에서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라 불리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두고 설하셨다. 자, 그래서 요 무해해도의 요 구절이 뭡니까? 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에 대한 요 경의 개요라고 그렇게 부타로사 스님이 쭉 인용한다. 자, 어떻게 해서 대상을 깊이 숙고하여 무너짐을 관찰하는 통찰지가 윗바사나의 지혜인가? 자, 물질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생겼다가 소멸한다. 그 대상을 깊이 숙고한 다음 그 마음이 무너짐을 관찰한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이라고 관찰한다. 행복이 아니라 배복이라고 관찰한다.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고 관찰한다. 됐죠, 그죠? 여기서 지금 핵심 키워드로 말했습니까? 물질을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너진다고 보라는 건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있잖아요. 우리 제가 여러 사람 봤어요. 특히 미얀마 가서 어떤 스님이 있잖아요. 어떤 스님도 한 5, 6년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모르는 스님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스님입니다. 스님들은 좀 잘 알고 있는 스님입니다. 부참 스님입니다. 저 미얀마 수행하고 빵이죠. 자기는 윗바사나하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네? 몇 달 동안 그게 끊어지지 않았대요. 강국스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그죠? 윗바사나하고 있는 자기를 지속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됐죠? 윗바사나를 하고 있는 그 자기도 무상하다고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뭡니까? 예. 여기까지 있잖아요. 제가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또 좋아했던 스님이고요. 또 그 스님은 왜 제가 겁을 냈겠어요? 있잖아요. 좀 저하고 비슷한 그 스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 강무이가 저 자치지도 모르는 게 헛소리하고 댕기다가 요락할까 싶어갖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미얀마 가서 한 석 달을 있잖아요. 미얀마 가려고 생각을 안 했을 스님입니다. 한국 그런 스님들 많아요. 선방에서 좀 내놓으라는 스님들 있잖아요. 미얀마 가서 몇 달씩 하고 딱 떠고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이 스님은 제가 이제 초기국에 한다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하는데 요래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까지 첫째는 너무 고마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너무 사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뭡니까? 선빵을 날리려면 제대로 날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주인가 또 대구 간호사에서 있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잖아요. 또 도사님 나와서 있잖아요. 딱 윗바사나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죠? 윗바사나 하고 있는 마음을 다른 마음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걸 하더라고. 그걸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여기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타로사 스님이 여기를 잡아 넣어놨을까요? 하고 싶을 텐데요. 수행 조금 하면 이런 거 다 생깁니다. 예? 석 달 갈 수도 있고요. 길면은 1년,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관심을 안 두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상이 바뀌면 또 없어져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있잖아요. 수행을 좀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면 쉽게 말하면 고도로 자기가 있잖아요. 무슨 하나 정해진 대상에 집중을 하니까 뭡니까?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또 다른 것이 본다는 겁니다. 와, 굉장한 게 아니고요. 이거 뭡니까?
이 앞에 거는 무너지고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멸개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붙들고 있는 있잖아요. 예, 무너지는 대상을 보고 있는 머리 떨어져가 있잖아요. 딱 보고 있는 그까지도 무상한 줄 알아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질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생겼다가 소멸한다. 그 대상을 깊이 숙고한 다음 그 마음이 무너짐을 관찰한다. 됐죠? 그 마음까지 무너짐을, 요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담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마음도 뭡니까? 보고 있는 그 마음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무아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잘못하면 뭡니까? 야, 이것이 자아가 아니냐. 무아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뭐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내가 아니냐. 예. 뭐 진짜 내가 합시다. 결혼 이거를 보면 뭡니까? 아직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 가운데서 뭡니까? 두 번째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뿅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뿅 나쁘면은 네, 뿅 나쁘면 뿅 나쁘는 거죠. 자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나가정이라고 막 저는 좀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뭡니까? 예, 청년도론에서 뭡니까? 예, 아직 멸개지도 무너졌다. 또 다른 거 뭡니까? 그만큼 멸개지가 중요합니다. 청년도론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는 역겨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탐욕을 빗바르게 하고 탐하지 않는다. 됐죠? 그 마음까지도 멸한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역겨워하는 이 염호입니다. 우리 처음 올 때 우리 원장선생님이 대림선생님이 대림선생님이 역겨워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역겨워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 저는 영어로 옮깁니다. 우리 영어보다는 역겨워한다는 게 뜻은 전달이 잘 되죠, 그죠? 얼마나 역겨웠으면 그죠? 와, 원장님 이야기하면 또 기가 원장님이 처음에 견성암으로 옛날에 20몇 살 때 출가를 했는데 부친이 농협 옛날에 뭡니까? 그래서 농협 지부장을 하던 분이어서 그러니까 기도 수도 세고요. 셋째 딸이 출가로 가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뭡니까? 차주분 거기 있다고 알았대요. 그래 가지고 마산 사람이니까 말이 오죽 세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견성하면 그것도 죽는 사람들 다 점잖대잖아. 오래오래 내 딸이 왜 여기 와야 되냐고. 이런 것들하고 왜 내 딸이 같이 살아야 내 딸이랑 꽉 저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은사로 정해놓은 스님이 뭡니까? 점잖은 충성도분이 돼갖고 겁이 나갖고 2시간이나 3시간을 있잖아요. 내 딸 내놔갖고 꽉 저러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무식한 경상사람 처음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겁이 나갖고 갔다 오라고 내주버렸대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붙잡혀갖고 끌리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번째 몇 달 뒤에 또 톡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역겨움을 그래서 누가 요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녹화하지 마시고 그런까지 다 팔아먹냐고. 그래서 역겨워하고 즐기지 않으며 탐욕을 빗바르게 하고 탐하지 않는다. 소멸하게 하고 임하지 않게 하며 놓아버리고 가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이라고 관찰하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면서 행복이라는 인식을, 무아라고 관찰하면서 자아라는 인식을, 역겨워하면서 즐겁다는 즐김을, 탐욕을 여기면서 탐욕을 소멸하게 하면서 일어남을, 놓아버리면서 취함을 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보면 처음에는 관찰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쭉 한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그죠? 요 설명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인식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상카르들을 대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르마는 거기서 상카르는 심리 현상들로 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문맥에 따라서 이 구분이 하나님께서 힘들어갖고 막 원장 선생님이 자꾸 고민하다가
토론도 하고 하다가 그럼 상카라고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해서 상카를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여기서 상카라는 이 심리 현상들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늙음 죽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이 해놨죠? 20장에서 9번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전체를 뭡니까? 24가지인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그 9번 보면은 그죠? 여기서 눈, 늙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됐죠? 221쪽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24가지로 분석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아버리면서 취향을 버린다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뭡니까? 개송 한 몇 가지로 해서 여기서 이 뭡니까? 무너짐을 관찰하는 뒤에서 일어나는 있는 윗바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바꾼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이 셋이 깊이 숙고하는 윗바상을 됐죠? 우리죠?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에 있는 첫 번째가 깊이 숙고하는 윗바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추론하여 과거와 미래의 둘도 같다고 구분함과 소멸에 대해서 열중함이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사나 됐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깊이 숙고한 다음 무너짐을 관찰한다. 공으로 나타남이 수성한 통찰지를 갖춘 윗바사나 됐죠? 이 설명은 우리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실현되는 여기서 뭡니까? 관찰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사나, 수성한 통찰지를 갖춘 윗바사나, 요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딱 출발이 뭡니까? 대상을 바꾸면 나오죠, 그죠? 이거는 물질을 대상을 했다가 뭡니까? 그 물질을 보고 있는 마음도 무상하다고 관찰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왜냐면 일종의 사마타적인 적기잖아요. 밖에 거를 뭡니까 무상하다고 계속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게 또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집중하면 되는데요. 보고 있는 게 또 보이면 뭡니까? 아, 나는 참나를 봤다고 또 막 이래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뭡니까? 저기서 그죠? 멸개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저는 이 멸개지를 제일 중요한 걸로 봅니다. 저기서 그죠? 대상부터에서 대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전이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뭡니까? 그죠? 이제 또 도화가를 체득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제일 중요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사나, 수성한 통찰지를 갖추는 윗바사나. 그죠? 그러니까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의 핵심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이 뭡니까? 사라지는 것을 또 관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공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이 수성한 통찰을 가진 윗바사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관찰과, 286쪽입니다. 세 가지 관찰과 네 가지 윗바사나에 능숙한 자는 요 세 가지 관찰, 네 가지 이미 다 나왔고 뒤에 또 나옵니다. 세 가지 관찰이 뭐겠어요? 무상구는 뭐하겠죠, 그죠? 네 가지 윗바사나는 염호, 유혹, 뭡니까? 그죠? 그 소멸, 뭐 또 뭡니까? 버림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죠? 비움인가 뭐 버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요 세 가지 나타나면 그 뒤에 다 설명됩니다. 무너짐, 사라짐, 공이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에 능숙하여 여러 가지 견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상견, 당견 됐죠? 이래갖고 뭡니까? 딱 그죠? 보고 있는 나를 봤다 이러면 뭡니까? 와, 뭐 상견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상견, 당견에 휘둘러들지 않는 저는 어쨌든 이 멸개지를 제일 중요한 거로 여깁니다. 자, 그것을 알았다는 뜻에서 지혜이고 꿰뚫어 안다는 뜻에서 통찰지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대상을 깊이 숙고하여 무너짐을 관찰하는 통찰지가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한다. 대상을 깊이 숙고하는 것을 여기서 뭐 세 단계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예. 처음에는 깊이 숙고하는 윗바사나, 사라지는 특징에 대한 윗바사나, 수성한 통찰지를 갖춘 윗바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2번 이하에서, 그죠? 12번 이하에서 거의 이거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멸개지의 마지막까지 201쪽에 보면 28번까지 있잖아요. 291쪽에 보면, 그죠? 12번부터 이제 28번까지 해서 이 멸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12번 이하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죠? 한 40분 되었네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